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이 하이브리드 코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대화형 시스템의 그 이제 구조가 하나는 모듈러,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그 방법론이 있고 또 하나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각자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이제 하이브리드 코드 네트워크라는 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듈러 타입의 이제 시스템은 그 다 뭐 모듈이 다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파이프라인 설정을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의존성 갖추기 까다로움 뭐 이런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으로도 꼽힐 수가 있고, 그리고 뭐 NLU 모듈 따로, 뭐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모듈 따로, 액션 셀렉션 폴리시 따로 이렇게 각각의 모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제 모듈러 대화형 시스템 방식인데,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대화 히스토리도 포함이 되고 뭐 유저의 인텐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얼마나 또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고려 사항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 꼽히는 게 각 모듈을 학습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RNN 형식으로 이제 RNN으로 이제 텍스트 형식의 대화 데이터를 바로 학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도메인 노울리지나 뭐 이제 그 어떠한 대화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선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은행 챗봇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알려고 할 때 그 대화로 계속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대화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로 해요. 그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RNN 엔드-투-엔드 형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HCN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이 부분에는 뭐 코드를 좀 짜서 그런 이제 모듈을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엔드-투-엔드에서는 뭐 예. 슬랍 밸류 같은 거는 없었던 개념인 거죠? 예, 그냥 RNN으로 바로 학습을 돼서 이러한 대화 발화가 나오면 이 발화는 뭐 어떠한 대답이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좀 이제 한계가 많이 부딪히게 된 거고, 그때 이제 나온 게 HCN이라는 모델인데, 쉽게 생각을 해서 얘는 이제 엔드-투-엔드의 장점도 살리고 그다음에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이제 코딩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번 논문에서 나왔던 HCM 모델이 간단하게 보면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 저게 이제 챗봇이에요. 날씨봇인데 그 유저가 뭐 What's the weather?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HCM 모델에선 크게 네 종류의 그 이제 모듈이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엔티티를 추출하는 모델, 이게 하나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저기 RNN 모델, 보통 뭐 LSTM도 쓰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오른쪽 하단에 보는 것처럼 도메인 스페시픽 액션이라고 해서 미리 그 도메인에 필요한 액션 템플릿을 정의를 해둬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왼쪽 하단부에 도메인 스페시픽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 그 필요한 액션들을 가지고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날씨를 물어보면 API 콜을 날려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그냥 답변을 줄 건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따로 이제 코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 모델의 그 주요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저기서는 도메인 클래시파이는 어느 부분에서 하게 돼요? 그게 이거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얘는 그냥 싱글 도메인인데 그러니까 멀티플 도메인은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모델은.
왜냐면 저기서 도메인 스페시픽 액션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도메인마다 뭔가를 정의할 텐데 그런 도메인을 클래시파이 해야 된다는 건 그게 없다는 아. 건가요? 이게 이제 도메인 한정된 액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도메인 이 봇은 저 액션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씨에 관련된 봇이면 아마 이 액션들은 날씨에 관련된 액션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스페시픽 액션 그러면 날씨 도메인 중에 이미 액션을 지정했는데 거기서 어떤 걸 쓸 거냐 예, 그거를 그렇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저기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메인 스페시픽 소프트웨어 저 부분만 코딩이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그러면은 음, 처음에 바라 데이터랑 도메인 스페시픽 액션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엔티티랑.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우선 엔티티 익스트랙션 모듈도 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거기 또 코딩이 들어갈 거고요. 아 저기 코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CRF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어쨌든 꼭 명시적으로 코딩이 들어가는 도메인 스페시픽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간 피처들이 네. 웨딩 백오버즈 API 볼까요? 뭔가 느낌이 네. 근데 파이프라인이랑 되게 흡사해 보여서 그렇죠. 이게 파이프라인이랑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코드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풀리 폼드 액션은 어떤 건가요? 아, 그러니까 우선 여기 이것도 추후에 설명을 해줄 예정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액션 템플릿이라는 게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그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여기 결과값에 따라서 뭐 이 여기서는 뭐 forecast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CT right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높은 그 확률이 돼서 이게 그 선택이 되면 네.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제 fully formed action이라는 거는 이 CT에 해당하는 그 엔티티가 저기서는 아마 시애틀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시애틀을 삽입을 하고 그럼 시애틀 right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 이제 단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완성된 단문이 액션 타입으로 가서 이거는 API 콜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답변으로 네,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예제에서는 만약에 저 CT명이 확실하지 않을 때 CT 라이트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애틀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그걸 물어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명인데 경상도란 말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게 정말 장소를 의미하는지 엔티티 익스트랙트 했는데 근데 로케이션이 확실하지 않아서 저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지네릭한 액션 템플릿이라서 그러니까 엔티티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기서 엔티티 추출이 잘 안 되거나 했었으면은 또 다시 그 엔티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런 거는. 여기서 액션 마스크랑 컨텍스트 피처들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근데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이 다 안 됐어가지고. 하나 궁금한 게 네. 하나만 저 6번에서 맨 위에서 별로 엎어지게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설명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네, 우선 여기서 인풋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서 사용자 바라 그 자체가 그 워드2백으로 변환이 돼서 일단 첫 번째 그 인풋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저 바라 자체를 백오브 워드로 바꿔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인풋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얘도 그냥 뭐 에버리지 워드 임베딩 해가지고 저 방식대로 또 한 번 해주더라고요. 그 임베딩. 그리고 네 번째가 그 extraction, entity extraction 모델을 써서 엔티티를 이제 추출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직접 쓰이는 건 아니죠? 1번에 이용해서 2, 3, 4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이용해서 2, 3, 4가 쓰이죠. 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배운 워드나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 바로 포켓몬을 뜨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용자 바라에서 이제 뭐 out of vocabulary가 떴다 뭐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아예 그러니까 디폴트로 UNK 하면 언노운 토큰? 언노운으로 다 때리죠. 근데 그게 왜 물어봤냐면 저렇게 엔티티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가 학습하지 않지만 중요한 뭐 네임이라던가 플레이스가 그런 버큐블을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바라가 세 가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세 갈래길로. 그 다음에 저기 엔티티 엑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또 걔만의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뭐 네임, 플레이스, 타임 뭐 이런 거. 내 생각에 2번이랑 3번에서는 2번 같은 경우는 백오버즈 뭐 아웃 오브 보케블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카운팅이 될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보케블에 뭐 인벤 값이 있다거나 아니면 버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치 같은 경우는 보통 아웃 오브 보케블 상당히 많이 뜰 텐데 그 정보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엔티티 익스트랙션 모듈이 어느 정도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걸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부터 앞에는 뭐다, 까지 앞에는 뭐다, 막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CRF에 그런 식으로도 피처를 또 추가할 수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엔티티 익스트랙션 부분에서는 그게 아웃 오브 보케블을 안 뜨고 이제 뭐 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RNN에 들어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좀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모델에서 썼던 방식은 그 심플 스트링 매치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엔티티 그러니까 거의 뭐 네임, 플레이스, 타임 뭐 이런 거가 들어있는 그 파일이 있어요. 데이터가. 저기 아예 액션 마스크랑 액션 마스크에서 RNN 다음으로 다시 곱해지는 그러면 예.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듈화 돼 있는 걸 보면은 이 엔티티랑 인텐트 추출된 거 가지고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RNN에 있는 어떤 이제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인 액션이 나오는데 사실 저 엔티티 추출하고 엔티티 추출된 거 그리고 저 백오버즈랑 저 워드 인베딩 값들이 어떻게 보면 인텐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엔티티는 똑같이 한 다음에 저 RNN에 잘 넣어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엔티티 자체의 아웃 오브 보케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근데 뒷부분을 설명을 드려야지 정확히 알겠어요. 질문인데 여기서는 엔티티 익스트랙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심플 스트링 매치, 롤 매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쓴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CRF나 뭐 이런 걸 안 쓰고 완전 롤 베이스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장소나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장소. 그게 정말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장소인지 이런 앰비규어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따로 뭐 바꿀 수 그 있는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쪽 논문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이 예. 있어요. 그 엔티티 트래킹에서 보면은 그게 엔티티 정보가 있으면은 그 여기 들어가는 게 모두 벡터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아, 1번에서 모두 벡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4번이고요. 그러니까 4번에서 4번에 들어가는 게 벡터인지. 4번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발화에서 엔티티들을 이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는 그 엔티티 추출된 게 뭔지 일단은 텍스트 형식으로 남아 있을 건데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바꿔지는지 설명을 할게요. 4번에 들어갈 때 텍스트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요거랑 요거 다시 나오는 거죠? 네네.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다음에 5번, 6번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이제 엔티티 트래킹이 5번이 있잖아요. 그 엔티티 트래킹은 이제 발화에서 엔티티를 DB로 매핑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이제 버퍼 메모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 엔티티 자체를 그냥 그 버퍼에다가 우선 저장을 해놓고 이 그 뭐지 엔티티 자체에서 뭐 혹시 그러니까 기존에 이 똑같은 엔티티가 있었으면은 새로 추가된 발화에서 추출된 엔티티로 오버라이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대화 내용을 좀 저장을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가 아마 이쯤에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엔티티가 추출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마스크랑 컨텍스트 피처 그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엔티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사용자 발화에서 그러니까 들어온 사용자 발화가 있으면 이 그 기존에 저희가 정해놓은 액션 템플릿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액션들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능한 액션들은 1을 주고 그냥 불가능한 액션들은 그냥 0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마스킹을 해주더라고. 근데 엔티티를 기반으로. 근데 궁금한 게 엔티티 기반으로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아규먼트들이 이제 엔티티랑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 네, 이거 액션 템플릿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액션 템플릿은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는데 저기 이제 뭐 2번 같은 경우 보면 뭐 파티 사이즈, 뭐 레스트 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엔티티가 저 엔티티 네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엔티티들이 뭐뭐가 있는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액션 템플릿 저희가 개발자들이 이제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 마스크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엔티티에 대해서 지금 뭐 파티 사이즈라는 엔티티가 알려져 있다면 그러니까 발화로 들어와 있다면 저기 3번이니까 세 번째 있는 거 1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이 될 거고 그다음에 파티 사이즈만 알고 있었을 때 가능한 액션들 4번, 8번, 1번, 14번, 1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됩니다. 저 왼쪽 키값 다시 한 번만. 왼쪽 키값 000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이제 그 보세 엔티티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키즈, 로케이션, 파티 사이즈, 레스트 타입 이런 식으로 얘네가 1번, 2번, 3번, 4번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액션 마스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엔티티 타입을 말하는 거죠. 엔티티. 그래서 이제 사용자 발화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날씨보처럼 뭐 시애틀이라는 로케이션 엔티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2번이라는 엔티티에 1이라는 게 마스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1을 찾아서 지금 481, 14, 15. 그러니까 이제 좋아. 예, 여기 두 번째 1로 뒤에 있는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인데 여기 중에서 뭐 가능한 액션들이 이렇게. 그럼 로케이션만 그게 됐을 때는 지금 네. 그럼 얘는 슬로 필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인텐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엔티티를 하니까 만약 엔티티가 비어 있으면 이 인텐트에서 필요한 엔티티를 채우기 위해서 슬로 필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얘는 엔티티부터 찾고 나서 이 엔티티가 있을 때만 저기에 마스킹이 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엔티티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처럼 4번 뭐 이게 해당이 돼서 Hello, what can I help you with today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게 될 겁니다. 보시면 또 일반 퀴즈니 비어 있을 때는 1번 질문을 다 던지고 첫 번째 마스크가 차면은 1번 질문 안 던지거든요. 1번 질문이 뭐냐면 퀴즈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엔티티가 필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 짜야겠네. 네. 엔티티 트래킹에서 나오는 게 한 발화에 대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엔티티가 이제 한번 1로 요번 세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티 사이즈가 1로 세팅이 됐으면 네. 그 다음에 유저가 물어봤을 때 그럼 다시 0으로 리셋된 다음에 뭐 엔티티 트래킹에서 현재 발화에 대해서만 결과 가지고 저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전 발화에서 1로 돼 있던 거는 유지하고 계속 가는 건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전 정보도 사용을 한다고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DB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엔티티 트래킹을 해주고 있는데 이전 발화에서 나왔던 엔티티도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쓰게 되는 거죠. 몇 개까지 본다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할 수 있는. 몇 개까지 본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아마 저쪽 아래는 쪽에서 처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아까 우리 라사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뭐야 슬라 필링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텍스트 정보를 반영한 엔티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라사에서 엔티티는 현재 발화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고 슬라 필링은 지금까지 모든 발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슬라 필링 어떻게 리셋해줄까도 막 고민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예를 들어 뭐였지? 유식이가 맨날 했던 예제가 있었는데 내일 뭐뭐라고 이제 민호한테 메일 보내줘 한 다음에 유식이한테 보내줘 하면은 뭐뭐라고 그대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식이한테 도 보내줘라고 해야지 사실 그대로 보내야 될 수 있는데 기존 슬롯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는 그렇죠. 케이스이고 사실 저런 얘네들도 아마 그런 그런 문제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거 하지 않나요? 다음 아까 보냈던 페이지. 이거? 아니 아까 봤던 이거를 사람이 직접 다 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액션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가 다 짜야 돼요. 이 부분. 사실 근데 네. 엔드 투 엔드라는 게 예, 되게 쉽고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어떤 대화 이력 우리가 대화 데이터 모은 걸로 이렇게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서 패스를 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짜면 그렇죠. 이게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또 이거 자체 학습시킬 때 강화 학습도 시키더라고요. 이거를. 강화학습 과학수익 뭐지? 궁금하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거 왜 저 AM 그 리스트가 네. 왜 저 오름 차순으로 안 돼 있고 48, 14, 7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것으로 질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상태로? 프라이어티가 그런가? 아 근데 마스크 씌워가지고 어차피 소프트맥스 씌운 거는 프라이어티가 중요한 거 아니죠? 저거는 소프트맥스로. 그러니까 왜 저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는 못 찾았어요. 너무. 저도 딱히. 진짜. 아 근데 뭔가 48로 시작한 거면 네. 48이 뭔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이 지금 3을 1로 그거 하죠. 다 48 여기서 위에 이렇게 나왔는데 빌트온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개발자의 인투이션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읽어봤는데 저 꽉 채우기 전까지는 계속 뭐 모자란 질문 더 하면서 정보 다 달라고 더 달라는 순서고 다 모이면은 이제 저 순서대로 가끔 정보들을 해가지고 액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마 저 순서가 제일 맞지 스토리를 않았을까. 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대화 스토리 짜는 거. 그러면 이제 인투이션. 내가 만약에 챗봇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매번 액션을 등록할 때마다 가능한 엔티티랑 안 가능한 엔티티를 체크를 하면서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 근데 막 그렇게 어렵나? 액션 만들 때 가능한 엔티티 뭔지 대충 알잖아. 예를 들어 리퀘스트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 찾는 거다 하면은 엔티티 가능한 거 장소 위치. 이게 근데 장소, 약간 뭐 이 타임. 논문이 나온 게 엔드 투 엔드가 뭔가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너무 뭐 라벨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접근이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진짜 두 번째가 뭐 두 번째가 파이프라인이 라벨링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직접 짜기가 많이 힘이 드니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코드를 만든 거라고 하면 이것도 여전히 힘들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사실. 파이프라인보다는 괜찮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건 있긴 하지 않아? 이 인텐트가 필요 없잖아. 인텐트가 필요. 그래서 나는 저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도 요 컨버세이셔널 맞아요. 컨버세이션을 컨버세이셔널 러너인가 그런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프레임워크 다음에 나온 이제 제품인 것 같은데 그게 이거를 쓴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저 그 여기 앞에서 이제 유식이가 저기 앞에서 보여줬던 논문의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 그림을 쓰고 있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 걔네가 이제 데모 돌리는 걸 봐봤었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확실히 인텐트랑 그러니까 라사 같은 경우에는 NLU를 위해서 다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스테이트도 어떻게 정리할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또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긴 해보이긴 하더라고. 인텐트를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엔티티는 물론 있긴 해야겠지. 난 저렇게 숫자로 0000 010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이게 저런 식으로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원래 그 다이어플로에서 들어가면은 문장 등록하면은 엔티티마다 다 클릭하잖아. 내일 날씨 알려줘 하면은 내일 타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가지고 선택해서 GUI를 바꾸고. 근데 저것도 저런 식으로 액션하면은 가능한 엔티티 몇 개 선택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쭉. GUI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example 코드여서 네, 여기는 안 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더라. 그럼 좋죠. 완전히 뭐 어렵지 않아 보이냐. 그 체크박스 하고 그 밑에 뭐 하는지 번호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 쭉 있으면 내가 글자 보면서 딱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하나 어려워 저 보인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예를 들어서 두 번째가 0001이면은 예. 네 번째 레스 타입이 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것만. 네네네. 실제로 저거에 대한 값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1로만 표시할 그거의 값에 대한 정보도 안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레스트 타입에 대한 뭐 예를 뭐 이탈리안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 그거는 이제 엔티티 트래킹의 이 DB에 그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이거 메모리 버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러한 그 DB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엔티티만 가지고 있는. 저도 그 값까지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RNN에 집어넣기 전에 얘네들을 이제 마스킹 해줘야 되니까 방금 그런 방법으로 마스킹 해줘. 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피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논문에서 이제 옵션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액션 마스크에 추가적으로 더 좀 더 뭐 어떤 액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는 하는데 제가 찾아봤던 예제들에서는 이건 쓴 예제가 없었거든요. 이쪽 컨텍스트 피처. 네, 이쪽에 대해서는 네, 설명이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식으로 액션 같은 게 분류가 됐는데 컨텍스트 피처라는 거를 뭐 여기다가 부수적으로 뭐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예제들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네. 저기서 액션을 분류하는 건 사실 개발자가 아까 말했듯이 UI로 돼 있다고 하면 가능한 건 딱 찍잖아요. 네. 그 분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저기서 분류한다는 게 어떤 말이죠? 아마 그 뭐지 그러니까 액션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실행 가능한 액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컨텍스트 픽처라는 거가 이제 빗 벡터라고 하는데 얘도 아마 1이랑 0이랑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바라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액션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저는 그걸 넣어주려고. 근데 이거는 예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번하고 6번 스텝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7번 같은 경우가 RNN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앞에서 만들어진 그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RNN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RNN에서 뭐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건 또 다시 추가적으로 그 RNN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 쪽. 이거 우선적으로 이제 액션들의 확률들을 먼저 소프트맥스로 구한 다음에 거기서 또 잘못 분류된 액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까 구했던 액션 마스크로 확실히 그런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저 뭐 액션 템플릿에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값들이 노멀라이즈 다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버전에서는 저기서 제일 높은 확률을 고르게 되지만 그 강화학습 버전에서는 뭐 이제 액션 하나 샘플링하면 또 이거 돌려보고 뭐 계속 강화학습 시키더라고요. 강화학습하는 주체가 뭐예요? 6번인가요? 6번 전에 건가요? 7번 아니에요? 7번? 7번 7번. RNN을 강화학습하는 거예요? RNN 강화학습은 근데 그냥 이게 맞는 답변이 나왔을 때 큰 리워드를 주는 거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RNN 쪽 아닐까요? 액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액션도 포함. 그래야 강화했을 텐데 액션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액션이라는. 액션? 액션 액션이 했으면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는지. 액션과 스테이트. 아, 스테이트 여기 아. 6번이고 저게랑. 액션은 노멀라이제이션이죠. 아마 그 아래를 사용하는 게 어떠한 문장이 들어갔을 때 간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콘텍스트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래를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RNN 리워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지? 그거는 이따가 공식을 보여드릴 건데
보니까 강학습은 저기 그리고 또 7번하고 9번 저 네트워크가 이제 뭐야 폴리시 네트워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폴리시 네트워크를 되고 있죠. 학습자는 보면 저기가 어렵죠.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전 발화 정보랑 그러니까 지금 RNN이 어떻게 보면은 네, 대화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액션을 판단하겠다는 것 같은데 대화 상태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현재 발화 정보만 다 받는 것 같거든요. 그죠. 현재 발화 그리고 정보. API 리졸트 정도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발화를 받고 나서는 첫 발화를 받을 때는 대부분 이제 뭐 이쪽까지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발화부터는 이제 기존에 어떤 액션이 있었던지 뭐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거든요. 원래 강학습 현재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강학습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 저 모델 자체 원래는 이전 발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사용자가 오늘 날씨는이라고 물어본 다음에 내일은이라고 물어봤다고 하면은 그렇죠.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내일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전 발화 정보를 안 받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그 5번에서 엔티티 트래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전 발화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전 발화에서 나온 엔티티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는이라고 한 다음에 내일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늘 뭐 예를 들어 오늘 추워라고 물어봤던 만약에 좀 비슷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오늘 온도 물어봤다고 하고 오늘 비하라고 물어봤다고 두 개가 다른 인텐트라고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각각 두 개에 대한 이거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내일은 물어봤을 때랑 이거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내일은 물어봤을 때 다른 식의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엔티티는 뭐를 먼저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고려된 게 아니고 거잖아. 엔티티는 지금까지 어떤 엔티티가 추출됐었다만 이제 고려된 거잖아. 발화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근데 발화의 순서는 사실 엔티티 거기 DB에 맵핑하는 건 사실 중요한 그걸 근데 고려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근데 그 순서 자체가 RNN 쪽에서 그냥 해주지 않는가. 그 그 아래는 아래는 히든 있어서. 스테이트가 해주긴 하겠구나. 네. 아래는 있고 밑에 T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거. 저 히든 스테이트. 액션 풀리 폼드 액션 또 들어가고 아래는 API 히든 리졸트. 스테이트가 해주겠다. 그럼 저 T가 예. 발화의 T예요, 문장에서 단어의 T. 발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하나의 발화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게 타임인데 하나의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발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시 답변을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다음 발화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아래는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멀티 도메인일 때는 못 쓰겠네. 예, 이거는 히든 컨텍스트 할 때는 그게 아래는 값이 다른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아래는 초기화는 언제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발화가 끝났다는 걸 인식을 하면 다시 아래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엔티티가 리셋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건이가 말하는 거는 저 아래는 히든 스테이트가 사실은 정말 옵티말 하려면은 이제 컨텍스트 반영할 만한 대화가 한 단위가 끝났어. 오늘 날씨는 내일은 끝나고 아예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 히든 스테이트 이전 값이 필요 없는 값인데 그렇죠. 그걸 리셋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거 리셋하는 거는 액션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액션 마스크가 따로 있어서 라사에서도 그렇게 액션에서 특정 액션이 실행되면은 그 끝났다고 인식을 그래서 근데 엔티티가 리셋이 되거든요. 사실 할수 있거든요. 오늘 날씨는 한 다음에 날씨에 대한 정보를 줬어. 여기서 리셋을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내일은 자체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내일은 물어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확실히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액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슬롯을 리셋하는 거는 그런 케이스 있어요. 리셋도 일부분 리셋할 수 있는 거니까 남겨야겠다 생각하는 거 날짜 같은 거 남겨놓고 이건 그 누구라던가 누구 대상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용자가 딱 아니면 리셋 안 해줘도 어느 정도 잘 워킹하지 않을까? 아래는 잘 판단해가지고 이게- 어터런스가 뭔지에 따라가지고 이 정도 반영할 필요 있다 없다를 잘 파악해가지고 표현식의 부분이죠. 무조건 반영하지 않아요. RNN이 그러니까 반영하는데 이 정보를 받는 이 거잖아요. 어터런스가 다 들어왔는데 T 플러스 어터런스 자체가 마이너스 1이 이 정도가 필요 없는 어터런스인 거를 알 수도 있잖아. 어떤 식으로? 오늘 날씨는이라고 내일이라고 물어보고 내일은 오늘 날씨는 알겠지만 오늘 날씨는 물어봤을 때는 이전 이렇게 말을 어터런스를 해줘야 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에서 그럴 때 그냥 아래는 잉크도 들어가는데 이게 인베딩 값도 들어가잖아. 네. 그럼
이것만 반영해서 일반적인 표현식이 히든 스테이트 아니잖아요.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한다고 저도 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것만 반영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아예 학습되지 않아서 녹화 중에 이제 마이크 안 겹치게 한 사람 한 주제씩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넘겨지는 히든 스테이트를 좀 디케잉 시키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로 벡터가 되잖아요. 그렇게 넣어줘도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 저기 RNA 돌면은 이전 셀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오잖아.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발화의 연관성이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그냥 밀어 넣는다고. 뭔가 0점 곱해 나가면 나중에는 제로 벡터가 되니까 그래 뭐 근데 그 사실 그 시간으로는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냥 오랫동안 바로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아니면 어떤 특정 발화가 나오면 영어로 사실 내가 이제 그 세미나 페이퍼에서는 저 히든 스테이트들을 타임 시리즈로 쭉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현재 바라랑 다른 뭐 한개 뭐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히든 스테이트 타임 스텝을 갖고 올지 또 정하더라고. 이전에 몇 번째 발화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날 진행하고 내일은 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진행한 다음에 잠깐 딴말 했다가 내일은 물어봤을 때 오늘날 진행에 대한 걸 청주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메모리 네트워크 아니? 맞아요. 비슷하겠지. 근데 저는 약간 느낌이 이게 어떤 하이 라인은 베이스 라인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라인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오늘 날씨는 물어보고 막 딴 말 막 하다가 내일은 하면 알아듣나? 이거는 내가 약간 또 이그잼플이죠. 그런 이그잼플이고.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컨텍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상당히 꽤 많이 있잖아. 잠깐 얘기하다가 잠깐 뭐 물어봤다가 그게 컨텍스트 피처니까.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람도 따라갈 수 있는가가 저는 언제나 좀 의문이거든요. 약간 근데 우리가 정의하기에 조그마한 컨텍스트 잠깐 벗어나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슬랍필링 하다가 레스토랑 추천해줘라고 물어봤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슬랍 밸류는 한 3개 뭐 위치랑 그리고 타임만 커버하고 있어. 근데 내가 뭐 위치 장소 말고 또 추천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가격은 이제 얘는 구현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위치 이제 나한테 어디 물어볼까 했는데 근데 난 위치는 별 상관없고 가격 뭐가 중요한 것 같아 하면 이런 컨텍스트 벗어난 걸로 인식할 수도 있거든. 채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우리가 매번 말하는 이 언에피패스가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돌아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가격은 추천할지 못해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에피패스일 때를 고려를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액션들을 여기 13번에서 엔티티 아웃풋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 CT 라이트 해줬을 때 이 CT에 대해서 엔티티가 있으면 CT라는 걸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fully formed action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ully formed action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저기 14번 액션 타입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부분이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개발자가 또 따로 코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액션에 따라서 그 시애틀에 관한 날씨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뭐 API 호출이 필요하다고 이제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제 API 그 호출을 해주고 그 API 호출을 해준 값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5번이고 15번은 바로 이제 저기 그 채팅방 저쪽으로 결과가 보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그 후에 추가적인 액션으로 뭐 anything els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fully formed action 또한 RNN 피처로 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API 콜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 API 콜에 대한 것도 RNN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HCN의 모델 설명인데요. 예. 그 일단 인텐트 아까 보시는 게 스태스퀘어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인텐트?
그러니까 도메인은 이제 도메인 정의 되는 거. 웨더봇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정의인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 질문이 왔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yes or no 같은 거잖아요. 이 질문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텍사스의 날씨가 어때, 뭐 서울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자유도덕은 좀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게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지역 날씨를 알려주는 거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좀 보이니까 전혀 다른 태스크의 요청이 왔을 때는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혀 다른 태스크라는 거는 날씨가 있으면 그래서 주간 날씨 같은 게 있으면 주간 습도 같은 거 알려달라는 거 그런 것도 다 가능한지. 그것도 뭐 기존의 API가 있으면 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전투적으로 있을 때 그 예전에 어떤 TODS죠. 정확하게 봤구만. 정확히. TODS에서 이제 아까 주식 이거 맨 처음에 그 모듈러 어프로치가 있다고 우리는 모듈러 어프로치 많이 봤던 거거든요. 전체 그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이제 모델 설명이 끝났고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액션을 고를 때 강화학습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강화학습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 유저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일 텐데 이거를 또 자동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강화학습 버전이 나왔다. 이렇게 태깅은 실제로 유저 그러니까 런타임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있을 때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디플로이 돼서 서비스 되고 있는데 네. 그냥 막 탐색하는 거야. 막 이상한 대답이라도 해주는데 유저가 말 좀 이상한데 하고 배드 주고 굿 주고 하는 걸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따로 얘네만의 서버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받아왔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또 따로 학습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죠. 근데 이게 이 패스를 이제 가가지고 얘가 어쨌든 탐색을 하는 거죠. 네. 탐색을 했을 때 끝났을 때 기존 리워드를 주는데 네. 좋은 대화일수록 해당해서 리워드가 높아진다고. 좋은 대화라는 그 기준을 누가 기준. 그러니까 누가 이것도 좀 네. 애매한 게 이 대화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좀 좋게 끝난 대화, 뭐 안 좋게 끝난 대화, 뭐 이런 거를 또 따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거 사람이 해준다고 가정하는. 이거 유저가 해주는 유저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그 유저가 해줄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많은 유저가 대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학습하기 위해라는 말을 보니까 일단 유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저들로부터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제 점수를 받아요. 네. 그리고 그런 접근도 있었어요. 리워드를 자체를 어프로키메이션해서 걔를 이제 강학습을 시킨다는 뭐 그런 접근도 있었어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저쪽에 그 IBM 왓슨 쪽에서 썼던 방식은 이제 퍼스널라이즈 DB 해가지고 대화 기록이 있는데 그 대화마다 그 센티먼 애널리시스를 해서 그 대화의 이제 감정을 보고 이런 이 챗봇 왜 이래? 애드 되는 거구나. 오케이. 와 대박인데? 근데 어쨌든 그럼 여기에서 HCN에서는 네. 뭐 리워드는 사람이 해주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아마 그냥- 사람이 해주지 않았을까. 그럼 약간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하고 네. 리워드 정의는 알아서 해라라고 던졌나 보네. 근데 사실 저게 우리 라사에서 인터랙티브 러닝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하죠. 네. 그 인터랙티브 러닝이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해보면서 네. 계속 우리가 맨 처음에 해본 것도 당연히 있지만 서비스 해보면서 계속 추가된 거 가지고 해보겠다는 게 같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네. 시스템 뭐. 근데 사실 뭐 이게 RL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RL로 하겠다고 하고 리워드를 나중에 아래는 별 쓸모 없어요.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가 이제 HCN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형사 왜 RL로 하는
그 저기 그냥 데이터 추가된 걸로 슈퍼바이저 러닝 더 돌리면 안 돼요? 저는 아래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왜 아래를 쓰냐고. 녹화 끌까요? 아마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모델을 해놓지 않았을까.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IBM 왓슨 같은 경우 그거 다 같이